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주제 3에 들어갑니다. 대주제 3을 간단하게 개괄 설명을 드리자면 어,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5에서 20차시까지 있는 6차시밖에 안 된다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그 6차시밖에 안 되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주제 3 보면은 서아시아, 인도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15에서 17까지는 서아시아, 18부터 20까지는 인도 지역의 역사입니다. 다르게 또 얘기하면 여기는 종교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서아시아는 기본적으로 이슬람교가 등장을 하겠죠. 이슬람교가 등장하기도 하고 인도에서 불교가 시작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현재 인도를 대부분이 믿고 있는 힌두교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뭐 마니교라든지 조로아스터교라든지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종교들을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15번째 시간 15차시로 서아시아의 여러 제국이 시작되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 여러 제국의 성립과 발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보기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기에는 아마 등장하는 국가가 아시리아부터 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다음 뒤에 있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까지 쭉쭉 나갈 테지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그 이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이런 도표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수메르, 아카드인부터 뭐 이집트 여기 문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이야기. 그다음에 아시리아, 그다음에 이집트로 넘어가고 바빌로니아, 그다음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렇게 나온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학습제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아시리아의 서아시아 통일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아시리아는 어디 지역이냐? 바로 티그리스 강 유역의 작은 도시 국가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티그리스 강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티그리스 강. 티그리스 강이 어떤 문명과 연관이 있었죠? 어떤 문명? 그렇죠.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바로 기마 전술과 철제 무기와 전차를 바탕으로 서아시아 대부분을 통일을 합니다. 그 통일하는 시기가 바로 기원전 7세기경입니다. 기원전 7세기경에 도로와 역전제를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전국을 주로 나누고 총독을 파견합니다. 여기서 역전제라고 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 그 몽골 때 배웠던 역참제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참제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정 거리마다 숙소나 말 같은 것들을 둬서 여행객들의 편의를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넓은 땅이니까 효율적으로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건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지구라트를 건설하거나 왕립도서관을 세워서 학문 발전을 촉진하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라트 같은 근데 이 지구라트를 부셔버리기도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피정복민에 대해서 강압적인 통치를 합니다. 종교적으로나 아니면은 정복당한 민족에게 강압적인 뭐 강제 이주라든지 무거운 세금을 부과를 하면서 멸망을 해버리는 이게 아시리아의 간단한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서아시아 세계를 다시 한 번 더 통일을 합니다. 누가 여기에 키루스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뭐 교과서나 뭐 평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키루스 2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 다리우스 1세 때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전성기를 이룩합니다.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라고 보면은 전국 20개 주의 총독을 파견하고요. 감찰관을 파견합니다. 이 감찰관을 뭐라고 하느냐? 왕의 눈 또는
눈입니다. 그 다음에 왕의 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찰관을 파견을 한다. 그리고 도로와 역참제를 정비를 하면서 도로를 정비했다 그러죠. 이 도로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왕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길. 그러면서 화폐 도량형 제도를 정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들은 아시리아가 강압적인 통치를 해가지고 멸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관용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관용 정책이란 피지배 민족의 전통과 신앙을 존중한다. 일정 기간에 뭐 인두세 같은 것들 세금만 납부를 하면 존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00년 동안이나 평화와 통일을 누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멸망은 그 옆에 지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있어요. 학습지 보시면은. 근데 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쇠퇴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알렉산드로스에게 정복을 당한다. 약 200년 정도 이제 나라를 유지했던 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지도 보시면 여기 아테네와 스파르타 얘네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요렇게 가는 것들이 이제 페르시아의 수도라고 하는 이 수사까지 가는 길을 왕의 길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키루스 원통이 있는데 이 키루스의 원통의 칙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전통과 종교를 존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다른 뭐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최초의 인권 선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서 보시면은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파르티아는요, 알렉산드로스 제국 분열 이후 이란 계통의 종족이 건국을 합니다. 이란 계통이라고 이란이 예전에는 페르시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등장한다. 그러면서도 아케메네스 왕조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어와 문자를 사용을 하고요. 기원전 2세기경에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정복지 전성기를 누리는데 정복지 주민들한테 관대하게 통치 관용 정책 그대로 이어가고요. 동서무역로를 장악합니다. 수도는 크테시폰이라고 얘기하고요. 동서무역로를 장악했으니까 그 가운데서 무슨 무역할까요? 바로 중개 무역으로 번영을 합니다. 이 동서무역로라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서쪽에는 로마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도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동쪽으로 가면 한나라까지 있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동서무역로를 장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쇠퇴는 결국에 사사왕조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하더라. 그래서 그다음 이제 살펴볼 나라는 바로 사사왕조 페르시아이겠지요.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이제 기원 후 3세기 초에 아케메네스 왕조의 부흥을 선포하면서 등장한 왕조예요. 그래서 발전은 똑같이 메소포타미아 인더스강에 대해 제국을 건설하면서 로마와 경쟁을 하고 총독 파견하고 그러면서 사회 문화는 여기에서 이제 종교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 새로운 종교가 바로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하고요. 똑같이 무슨 무역 여기 요렇게 큰 그 왕국을 건설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파르티아와 마찬가지로 중개 무역으로 번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까지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유럽의 비잔티움 제국과의 전쟁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을 합니다. 651년 7세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문화는 어떠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종교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 종교 중요하다고 했죠? 무슨 종교?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를 신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왕조 때 국교화됐고 이원론의 입장입니다. 천국, 지옥, 다음에 뭐 이원론이 이제 두 개로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신 아후라마즈다라는 왕관을 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후라는 신, 마즈다는 지혜를 의미한다. 그래서 아까 키루스 그 왕이 칙령 내린 거 보면 아후라마즈다라는 말이 나와요. 아, 이때부터 조로아스터교를 믿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조로아스터교는 뒤에 유대교, 이슬람교까지의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굉장히 국제적이었다. 왜 여러 민족 문화가 융합되겠죠. 중개 무역을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세계주의적 종교인 마니교 같은 종교도 등장을 한다. 그리고 건축과 공예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아시아까지 전파가 된다. 보시면은 사사당조의 은병과 신라의 유리병 되게 비슷하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슬람 세력에서 서아시아에서 등장한 나라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나라부터 등장하죠? 바로 아시리아, 그 다음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파르티아, 그 다음에 사산왕조니까 다르게 얘기할게요. 다르게 쓰죠. 사산왕조 페르시아. 그래서 요 각각의 특징들을 정리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통일을 했다, 강압적이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이거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펼쳤다. 그 다음에 왕의 땡땡땡땡땡땡 있었죠. 왕의 눈, 왕의 귀, 왕의 길 등등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왕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일부러 선생님 빈칸을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르티아 같은 경우에 어느 계통? 이란 계통이었다. 수도는 뭐였고 이때 뭐가 등장한다? 중개 무역이 등장한다. 이 중개 무역은 사산왕조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였다.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무슨 종교? 조로아스터교 같은 것들 종교가 있었고 똑같이 중개 무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거,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거, 이 당시에 썼던 언어 또는 수도, 대표적인 왕 등등등. 근데 이것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정리를 해 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다양한 나라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 다양한 나라에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 16차 시는 영상이 길어져서 양이 많아서 2개로 쪼개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예정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